한때 일본 국가대표팀을 거치며 일본 J리그의 모든 최연소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일본 축구의 미래라고 불리던 한 선수가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악마의 재능을 갖췄다며 일본 축구를 짊어지고 갈 선수라고도, 또 일부에서는 인간이 아니다라는 평가까지 받았던 이 선수가 갑작스럽게 한국으로 귀화한다는 소문이 축구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본 J리그를 거의 씹어먹다시피 농락하던 그는 이미 한국으로 건너와 4년째 생활하고 있는데요. 만약 실제로 한때 일본 축구의 미래라고 불리던 특급 유망주가 한국으로 귀화한다면 일본 축구계는 발칵 뒤집힐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흔히 병이나 사고 등의 재난을 당해 원치 않게 커리어가 끊겨버리거나 시대를 너무 앞서가 당대에는 인정받지 못하는 이들을 두고 비운의 천재라고 부릅니다. 반면 남들은 도달할 수 없는 특출난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 그 재능으로 민폐를 끼치거나 재능이 뛰어나지만 본인 행실에서 비롯된 자업자득으로 그 커리어가 끊긴 사람을 두고 악마의 재능이라고 부릅니다. 예체능에서 잘 사용되는 표현이지만 스포츠 분야에서도 항상 등장하는 용어인데요. 최근 축구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 선수가 귀화하는 것 아니냐는 다소 희망 섞인 추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이 귀화설이 돌기 시작하더니 현재까지도 많은 축구 팬들은 이 일본 선수의 귀화를 바라는 듯 질문을 쏟아내고 있죠. 이 선수의 이름은 바로 쿠니모토 타카히로 선수입니다. 악마의 재능과 일본 축구의 미래라는 공존하기 힘든 두 단어를 항상 꼬리표처럼 달고 다니는 이 선수는 왜 귀화설이 떠도는 것이며 왜 몇몇 축구 팬들은 이 선수의 귀화를 바라는 것일까요? 1997년생, 올해 나이 24세. 쿠니모토는 롤러코스터 같은 축구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특출난 축구 실력으로 일본 축구의 미래라고까지 불리며 일본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임에도 전형적인 일본 스타일, 즉 테크닉을 중시하는 플레이메이커의 자질을 갖추고 있었고, 여기에 더해 탄탄한 피지컬을 바탕으로 몸싸움을 즐기는 저돌적인 스타일을 장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드리블과 개인기까지 상당한 수준의 킥 능력까지 갖추었으니 그 어느 감독이 보더라도 탐나는 선수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그는 중학교 때 후쿠오카현 키타큐슈의 지역 축구팀에서 사이타마현의 오호와라 중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는데, 그는 거기에서 상상도 못한 J리그 팀의 입단 제안을 받습니다. J리그 최고 인기팀으로 꼽히던 우라와 레즈였죠. 2013년 16살의 나이로 우라와 레즈 유스팀 소속이 된 그는 입단 첫 해부터 그 재능을 인정받아 1군팀과 훈련하더니 16살의 나이로 천왕배를 통해 J리그 대위전을 치릅니다. 이 경기에서 후반 교체로 출전한 그는 득점까지 기록하면서 만 16세 8일로 구단 최연소 출장 및 최연소 득점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하지만 이후 그의 축구 인생에 큰 시련이 다가옵니다. 입단 1년 뒤 친구들과 담배를 피운 사실이 적발된 것이죠. 일본에서 미성년자의 흡연은 매우 엄격하기는 하지만 만약 쿠니모토 선수의 재능을 아까이 여겼다면 구단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구단은 그를 불량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방출을 결정했죠. 쿠니모토의 행동에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지만 구단의 섣부른 결정도 의문을 남기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 그의 숨겨둔 비밀이 드러납니다. 그는 일본에서 정식 일본인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자이니치, 즉 제일교포라는 점입니다. 제일교포라는 용어는 쉽게 접하지만 우리 한국인들에게 제일교포가 겪는 편견과 차별은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그들은 일본 내에서 일본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한국인과 일본인의 그 중간 어디쯤의 사람들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은 한국인들을 달콤한 말로 깨어 전투병으로 참가시키는가 하면 일본으로 데려가 군수공장 노동자로 강제로 징집하는 등 수없이 많은 한국인들을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패망한 뒤에도 사정상 조선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이들은 일본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고 여생을 일본에서 보낼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렇게 남은 일본인들 그리고 그 후손들을 제일교포라고 부르는데, 일본에서 그들은 조센징의 후손이라 부르며 절대로 일본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그들을 한국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린 시절부터 일본에서 자라지만 갖은 멸시와 무시, 따돌림을 이겨내야 하며 모호한 정체성은 그들의 청소년기를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일부 제일교포들은 일본에서 정상적인 사회에 진입하지 못하고 어둠의 길로 빠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물론 이를 이겨내고 일본 사회를 쥐고 흔드는 제일교포들도 많습니다. 소프트뱅크를 창업한 손정이나 일본 빠친코 산업의 대부로 불리는 한창우 등등 성공한 사업가 중 제일교포도 꽤 있습니다. 어쨌든 쿠니모토가 우라와 레즈에서 단지 담배를 한번 피웠다는 이유로 방출됐다는 사실에 너무 섣부른 결정이 아니었나 의구심을 품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라와 레즈라는 구단의 특성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J리그 최고 규모를 자랑하지만 격렬한 구구 팬이 많기로 유명하고 전범기업인 미쓰비시가 메인 스폰서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3년에는 전북과의 경기에서 우라와 팬들이 전범기를 들어올려 논란이 되기도 했고 2014년에는 한 팬이 J리그 경기에서 일장기와 함께 재팬이즈 온리라는 현수막을 걸어 차별 논란이 일기도 했었죠. 제주와 우라와 경기를 본 한 관중은 자신의 SNS에 전범기를 게재하면서 We hate F Korea라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게재했었죠. 워낙에 극우 팬들이 많은 우라와 레즈의 특성상 제일교포 출신의 쿠니모토도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렇게 우라와에서 방출된 쿠니모토는 고향 후쿠오카로 돌아와서는 고향팀인 아비스타 후쿠오카에 입단했는데요. 당시 후쿠오카의 스즈키 겐지 총괄부장은 미래에 확실하게 팀의 중심이 될 선수이고 또 앞으로 일본 축구계를 위해서 절대로 축구를 그만두게 해서는 안 되는 존재라고 평가하면서 그 가치는 여전히 인정받고 있었는데요. 입단 후 그는 다시 J리그에 복귀해 꾸준한 활약을 펼쳤으나 2년 뒤 다시 계약조항 위반으로 방출당하면서 선수 생활이 끝나는 듯 했습니다. 이때 그의 삶에 동화 같은 일이 펼쳐집니다. 그는 자신에게 한국인의 피가 흐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의 실패를 조국에서 만회하겠다는 생각으로 축구화 한 켤레와 가방 하나만 들고서는 한국으로 입국합니다. 그리고 K리그 1부로 승격한 경남FC를 찾아가서는 테스트 보게 해달라는 요청 한마디로 입단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2달간 팀 훈련에 참여하다가 메디컬 테스트를 비롯한 모든 절차를 마치고 비로소 2018년 1월 경남FC에서 뛰게 되는데요. 경남FC 김종부 감독은 그의 가능성을 알아보았고 그의 지도 아래에서 팀의 중심 선수로 발돋움했고 리그 준우승이라는 역대 최고 성적을 창출해냈죠. 더 이상 일본에서처럼 제일교포라는 차별을 받지 않아도 됐기 때문에 오로지 자신이 사랑하는 축구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에 있을 당시 그는 슬픈 일을 겪었습니다. 쿠니모토의 에이전트는 혼다 케이스케의 형이자 에이전트 회사 히어로의 대표이사인 혼다 히로유키입니다. 히어로는 J리그 선수 21명과 외국인 4명, 해외 진출 선수 3명을 보유한 꽤 이름 있는 회사였는데요. 그러나 쿠니모토는 히어로 소속이었음에도 한동안 홈페이지에 선수 명단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대표이사는 쿠니모토는 인간이 아니다. 쿠니모토가 인간이 되어야 홈페이지에 올린다. 그런데 그럴 일은 영원히 없을 것이라고 했을 정도로 그는 인간 취급도 받지 못했었습니다. 그렇게 일본 축구의 미래를 짊어질 악마의 재능이 온갖 기행을 뒤로하고 한국에서 그 잠재력을 폭발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듬해 경남은 거짓말처럼 2부 리그로 강등됐고 쿠니모토는 전북 현대로 팀을 옮기게 됐는데요. 그는 특별히 진행된 한 인터뷰에서 방황하던 시절과 비교해 가장 큰 변화로 오로지 축구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된 점을 꼽았습니다. 나는 오로지 어떻게 훌륭한 플레이를 잘 펼칠지, 팀의 보탬이 될지, 팬들을 기쁘게 할지, 골을 넣거나 도움을 줄 수 있을지만 생각하며 스스로 동기부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세상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다는 생각이었지만 이제 멀리 돌아가도 좋으니 꿈을 향해 전력 질주하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고 했죠. 그런데 한국에서 잠재력을 폭발시킨 그를 매서운 눈초리를 지켜보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 도쿄올림픽 감독으로 선임된 모리야스 하지메 감독입니다. 그는 전북으로 이적한 후 2020년 24경기에 출전해 대단한 활약을 펼쳤는데 처음 하지메 감독의 눈에 든 것은 2019년 AFC 챔피언스리그 가시마 엔틀러스와의 경기였습니다. 그 경기에서 그는 결승골을 기록했는데 관중석에는 하지메 감독이 매 눈으로 그를 관찰해 갔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도쿄신문 등 주요 언론은 그의 도쿄올림픽 발탁 가능성을 점치면서 그가 어떤 활약을 펼칠지 나름의 구상을 세우기도 했고 그 역시도 도쿄올림픽 대표팀 승선에 대한 동경이 있었죠. 그러나 일본 대표팀 감독이 뽑고 싶어도 축구협회 고위급은 그의 제일교포 신분을 물고 늘어졌고 결국 대표팀 명단에 포함되지 못하고 꿈을 접고 말았는데요. 이때부터 축구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쿠니모토의 기화설이 제기되기 시작합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쿠니모토가 도쿄올림픽 엔트리에 승선하지 못한다면 그때 한국이 나서서 한국 대표팀 기화를 요청할 최적의 타이밍이라면서 만약 쿠니모토가 엔트리에 탈락하면 본인의 오랜 꿈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 좌절할 가능성이 높고 동기부여가 사라질 가능성도 높다고 예측했죠. 그래서 한국 대표팀에서는 얼마든지 에이스 자리를 꿰찰 수 있다는 동기부여만 제대로 전달된다면 빠르면 2024년 올림픽, 늦어도 2026년 월드컵에서 핵심 선수로 활약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섞인 바람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그의 플레이 스타일은 전형적인 일본 선수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일본 선수들은 체격이 작은 단점 때문에 몸싸움을 시도하지 않아 이를 발재간이나 개인기로 극복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쿠니모토는 단순히 축구 재능만이 아니라 몸싸움에도 적극적인 파이터의 기질까지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경남에서 활약할 당시 맞붙었던 산둥 루넌과의 경기에서 다른 한국 선수들이 전반에 몸이 얼어붙어 제대로
제대로 된 기량을 보이지 못했을 때 쿠니모토는 전혀 쫄지 않고 자신만의 축구 스타일로 2대2라는 결과를 이끌어내기도 했었죠.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쿠니모토 선수의 기화는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